나이 이제는 80살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기억에서 삭막해져 간다고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년 시절에 겪은 그 가슴 아픈 추억이 자꾸 되살아나 잠결에도 서스라치는 저입니다. 저에게서 일찍이 어머니를 앗아간 계급적 원수들, 그 피맺힌 원수들의 짓돌리는 죄행을 어찌 눈에 흙이 들어간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생을 버섯 연구에 바쳐온 저를 두고 사람들이 버섯 할머니라고 정담아 부를 때면 오늘까지 제가 버섯 재배를 위한 과학 탐구의 어려운 길에서 맥을 놓고 주저앉을세라 분발할 수 있게 해준 하나의 강렬한 모습, 원수들과 맞서 끝까지 굴하지 않던 어머니의 모습이 때없이 저희 가슴속에 파고드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태를 묻고 나서 자란 곳은 여기 평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숙천군 평산리의 정천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고향 땅을 찾곤 합니다. 지금도 기억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라가 해방을 맞던 그 해에 그리도 기뻐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방 전 누구나 그러했겠지만 우리 가정도 일제 식민지 통치 밑에서 참으로 비참한 운명을 숙명처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외놈들의 등살에 너무 살기 힘들어 가족들과 함께 어린 나이에 산설고 물설은 중국 동북 땅에 가서 남의 집 아이보게를 하면서 피눈물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타양에서 아버지와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의 고향인 숙천으로 다시 나와 살다가 해방을 맞았다고 합니다. 김일성 장군님 찾아주신 저국, 인간다운 새 삶을 안겨준 그 품이 너무도 고마워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마을에서 농사도 잘 짓고 건국사업에도 누구보다 발벗고 나섰으며 수령님께서 저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당을 창건해 주신 1945년 뜻깊은 그 해 이듬해에 조선노동당에도 제일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당원으로 성장한 어머니는 얼마 안 있어 조직의 추천으로 린유명위원장으로 당 세포 부위원장으로 사업했다고 합니다. 지난날 까막눈에 아이보게, 부옥녀, 고랑녀로 불리우던 어머니 같은 여성들이 전업 높은 인민의 향도적 역량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한 성원이 되어 제 고향 제 나라를 위해 장군님 찾아주신 인민의 새 정권을 위해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어머니만이 아닌 이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마운 당과 저국은 곧 목숨이었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고향 땅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왔습니다. 저국 앞에 닥쳐온 준엄한 시련은 이 나라의 매 인간들, 모든 사람들의 신념을 검증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고향 땅에 기어든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은 공화국을 위해 성실한 땀을 바친 애국농민, 열성자들, 특히 조선노동당원들부터 붙잡기 위해
비름이 되어 날뛰었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안겨준 고마운 저국을 위해 헌신하던 어머니를 비롯한 고향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원수들은 고향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진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조용히 눈을 감으라면 원수들에게 학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어머니의 정다운 모습과 함께 그때의 쓰라린 광경, 가슴 터지는 참사가 되새겨져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무참히 학살된 이 장소야. 요게 지금 마을이 몇 개 있는데 저게 저 구석에 보이는 거이 종촌마을이라고 내가 살던 곳입니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가 시작되자 당조직에서는 어머니는 만삭이 되고 그때 임신 8개월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휴가도 몇 번 받았지. 이렇게 해서 만삭이 된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린 것들을 데리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는데 자기 혼자 먼저 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자진해서 후퇴하는 인민군대들 우선 식사보장 문제, 그 다음에는 길 안내를 해야 될 것을 자진해서 자기가 과업을 받아가지고 밤새껏 절구질로 쌀을 찢고 한쪽에선 밥을 하고 해서 여명원들하고 같이 여명원들을 이끌고 한 광주리씩 밥을 이구선 여기서부터 저기 거서 한 시월이 가면 산당산이라는 거 있어. 그 산당산까지 하루에도 몇 번 밥광주리를 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 그 안내를 다 마쳐서 이제 돈은 이 남쪽에서 오는 대열이 없게 되자 어머니가 가게 되면 이 벌판을 지나서 집으로 왔지. 그다음엔 나하고 우리 남동생 6살짜리 그다음에 언니 이 소희만 데리고 지금 어머니가 무슨 포대기 하나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두르고선 떠났습니다. 밤새껏 걸어간 거에 광천리라는데 거길 도착해서 그 광천리에 우리 어머니가 그 좀 낯을 여인이 하나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나 냄새를 맡았는지 불의에 취한 데가 달라들었습니다. 그 속에 바로 우리 종촌 마을에 있던 그 지즈나버리기고던 이 정원진이라는 놈이 있었거든. 길에서 어머니가 하게 되면 그 보따리를 얼른 가졌는데 거의 뭐 호기심이 났는지 이놈이 그 보따리를 빼들어서 펼쳐 보니까 식칼이 있었습니다. 너 이거 무슨 칼이 여기에 숨어 있나 숨겼나? 이걸로 뭘 하려길 됐나? 어머니가 총알 같은 목소리로 거서 나를 해치는 놈이 있으면 이것으로 죽이려고 기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악에 바칠 대로 바쳐가지고 이놈이 총뿌리로 어머니를 때리고 총탁으로 때리면서 기대면고 같이 온 치안된 놈들 보고 밧줄로 묶으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그 밧줄이라는 게 얼마나 두꺼웠는지 모릅니다. 이 밧줄로 어머니를 꽁꽁 비끄러매고 그다음에 우리도 머줄이 다 묶어가지고 그 밤중으로 지금 길을 우리가 걸어서 이 종촌 마을에 와서 오자마자 거기서 어머니를 거기다가 그저 엎어틀려 놨더니 흉띠요 멍도요 닥치는 대로 거기서 무차별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어머니를 때리고 발로 차고 하니까 그때 벌써 피투성이가 되고 어머니는 반죽음이 된 거나 같은데 내 남편도 당원들도 다 어디 갔는지 똑바로 말하면 살려준다. 내 남편과 당원들은 김일성 장군님 계신 데 가 있다. 그러니까 또 정신 나가게 더 혹독하게 그렇게 뭐 발로 차고 짓밟고 이렇게 이제 고문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완전히 이제 정신을 다 잃은 상태에 대해서 이러다가 어떻게 어머니가 정신을 차렸는지 우리가 있는 구르장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수가 정삼이 경화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 너희들도 절대로 울상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용히 보선목에서 당원증을 꺼내가지고 우리 언니는 그때 흰 버섯을 신었으니까 그 버섯 맨 밑창에다가 그 당원증을 잘 감싼 당원증을 그 안에다 요주면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죽어서 땅에 묻혀도 이 고귀한 당원증이야 어떻게 나하고 같이 땅에 묻게 하겠니? 꼭 이 당원증을 이제 당원들이 나오면 아저씨들한테 바쳐서 당조직에 바쳐달라고 내가 부탁한다는 걸 꼭 전해라. 이렇게 하고 어머니는 우리가 막 울면서 품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는 그 속에서도 국에 있는 당원 엄마들 그다음에 당원 가족들이 다 같이였는데 절대로 울상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민군대가 나올 때까지 억세게 싸워서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치욕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고 내내 타일러 줬습니다. 온 밤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여기에 손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내서 이 보이색 치마, 그 보이색 치마에다가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를 치마복에다가 또박또박 새겼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간신히 새벽을 맞았는데 사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로 끌려 나왔지. 여기 밤나무가, 여기 그다만 밤나무가 있었는데 결박된 채로 어머니가 결박돼서 밤나무에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 반동놈들 이 총을 재우는 순간에 그 정간놈이 정원진이라는 귀새끼가 칼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는 말할 한마디만 더 물어보자. 너 이제라도 마음을 다시 먹으면 인연 너 이제라도 다시 마음을 먹으면 너를 살려놓았으니까 어디에 당원들이 다 어디로 가고 이 물자는 다 어디에 있고 군복은 어디에다 놓고 말하라. 이 더러운 개자식아, 내가 죽으면 죽을지 내 당원의 고견한 모습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원래 어머니가 잡혀서 요게 결박됐을 때서는 요게 치마폭에 쏜 글을 몰랐댔지. 몰랐다가 어머니가 그게 이제 이 원진이 놈이 이러니까 치마를 후릉후릉 하던 걸 두 다리를 버텨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거기에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노동 만세 이 구호가 있으니까 아야 승냥이처럼 달려붙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식칼을 가지고 만삭이 된 우리 어머니 배를 가르자마자 아이는 튀어나왔는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칼로 아이를 우리 남동생 귀여운 남동생을 칼탕 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내장도 다 헝클어졌는데 아직 심장의 박동은 멈지 않았으니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에 안간힘을 다해서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를 외치고 28살이라는 이 애설문 나이에 자기의 생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저는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닌 피저른 당원증을 우리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치마폭에 불굴의 굴발을 혈소로 새긴 어머니의 비장한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최후를 앞두고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남기고 싶은 것도 많았을 어머니가 피절은 당원증을 넘겨주었는지 어린 저로서는 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기전에는 지금도 놈들에게 희생되는 최후의 순간,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를 소리 높이 터친 어머니의 외침소리가 울려오는 듯 싶습니다. 어머니가 그처럼 열렬히 확신했듯이 우리 조국은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무참히 학살한 피맺힌 원수 정원진 놈은 전후에 변성명을 하고 우리 내부에 숨어 살다가 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16년이 지난 1969년에 정체가 폭로되어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민의 원수들, 지난날의 지도놈들을 비롯한 전복된 착취계급의 자녀분자들, 불순족대분자들은 어떻게 하나 제놈들의 옛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선열들이 피로써 지킨 소중한 이 땅을 또다시 짓밟으려고 아직도 음으로 양으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습니다. 당에서는 일찍 어머니를 여인 우리 형제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 질세라 따뜻이 품에 안아 대학까지 공부시켜 주었고 나라의 일꾼, 과학자로 어엿하게 키워주었습니다. 저만 놓고 봐도 주체교육의 최고 전당인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마음껏 배우며 대학 시기에는 어머니가 그토록 열렬히 흠모했던 어버이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도 지녔고 위대한 장군님도 만나 뵙는 남다른 행운도 받아 안았습니다. 대학 시기에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원의 용예도 지녔습니다. 입당하던 그날 왜서인지 생의 마지막 순간 조선노동당원의 고귀한 정치적 생명과 지조를 지켜 싸운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밟혀와 더더욱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만이 아닌 조선노동당원의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지켜 육체적 생명을 조배와 같이 바치며 당과 수령을 위해 피와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전세대 당원들의 불굴의 신념과 투쟁 정신을 원수들은 절대로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전세대 당원들의 불굴의 넋과 신념을 그대로 이어가는 수백만 당원들의 모습에서 수십 년 전에 떠나간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